패밀리가 온다. 가정사역자 도은미입니다. 오늘도 다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제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고 있어서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것뿐만입니까? 감사할 조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목소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나를 공략하기 위해서 나는 감사하는 것을 하루에 10번씩 해야 되겠다. 신앙이 없으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 스스로에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냥 그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믿는 대상이 있으시는 분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좋고, 그 감사의 단어가 남편을 향해서도 여보 당신에게 참 감사하다. 아이들을 향해서도 나 너희들에게 참 감사하다. 밥을 먹어줘서 엄마가 이렇게 밥을 했는데 너희들이 잘 먹어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우리 그렇게 서로에게 내가 어떻게 관계 장애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어떤 언어를 삽입해야 되는지, 어떻게 더 애딩할 수 있는지, 더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매일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자, 오늘 또 한 이야기 할까요? 펄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장이 멈추면 사랑도 멈춘다. 사랑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 이런 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나는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참 감사 많이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사람이고, 또 한 가지 내가 뭔가 선한 거 하나 해야 되겠다. 선한 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오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제 속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조금 이제 성장을 설명하려니까 이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성장을 설명하려니까. 이 성장이라는 게 그냥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자, 첫째 날, 성장은 시기와 과제가 획득돼야 된다. 시기에 맞는 과제.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기능이란 시기가 기능을 발전시키고, 시기가 기능을 드러나게 하고, 시기가 기능을 풍성하게 만든다. 제가 결혼을 했어요. 저는 밥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밥을 한번 해봤어야죠. 전 돈 버는 딸이었기 때문에 밥을 안 시켰습니다. 집에 청소 그런 거 안 시켰어요. 빨래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결혼해서 시집을 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기능이 막 발휘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시기에 맞는 성장 과제를 획득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두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이게 도전할 수 있다. 도전하기 위해서는 공략해야 된다. 새 언어는 새로운 자아를 건축시킨다. 이렇게 우리 공부했습니다. 이건 정보가 많습니다. 정보를 여러분들이 얻지 않으시면 이제 나중에 성장 이야기할 때 그때 무슨 이런 걸 다 설명하자니까 너무 복잡해서 따로 떼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또 하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을 이야기할 때 성장은 반드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이라는 단어, 이게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우리 언어 중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용하셨던 그런 언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소리 나는 언어를 사용하셨을까? 그거 궁금하시지 않아요? 그래도 이게 가장 고대 언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 말로, 히브리 말 그러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스라엘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옛날 고대때서부터 사용했던 말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레브. 이 레브는 라메드로 시작하죠. 라메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훈련하다, 막대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히브리 말은 단어 하나하나마다, 스펠링 하나하나마다 다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라메드라고 하는 단어가 훈련이다, 막대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요거는 베이트라는 단어인데, 이 베이트는요, 집 짓다,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베이트, 집 또는 시스템, 그런 뜻이에요. 가정, 이런 단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음을 얘기하는데 집 짓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된 집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훈련했느냐가 집이 지어진다.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모국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국어다. 제가 설명을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맞는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마음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마음은요, 이게 언어 공간이에요. 언어 공간. 그런데 소리 나는 언어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반드시 소리 나는 언어로 이것을 정의해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공간이지만 또 다른 소리 나지 않는, 소리가 없는 그러한 언어 공간이에요. 자, 소리가 없는 언어 공간을 다른 이야기로 하면 이게 감정의 공간이라는 거죠. 감정의 공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모국어 속에는 반드시 주제, 감정이 있습니다. 모국어에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배우신 언어니까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서,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여전히 똑같이 일관성 있게 계속 필요한 단어들은 끌어다 사용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주제 감정이 필요한 거죠. 반드시 주제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매일 붙들고 사는 철학 같은 거 있다, 그 말입니다. 철학. 그래서 소리 나지 않는 이 공간에, 이 마음이라는 것은 소리 나지 않는 공간이에요. 소리가 없는 언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소리 없는 언어가 어떤 언어냐면 감정의 언어거든요. 감정. 이 감정의 언어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상했어. 여러분, 상한 것에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열이 있어요, 거기가요. 열이 있어야지 또 상하지 않겠습니까? 음식이 추운 날 밖에 내놔도 그렇게 쉽게 상하지 않아요. 근데 더운 날 음식을 밖에 내놓으면 이건 완전히 뭐 한나절만 지나가도 신내가 나지 않아요? 왜? 열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열을 다른 말로 얘기해보면 에너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상한 감정이 마음속에 있는 소리 없는 언어라면 여기가 얼마나 상한 에너지가 있겠는가. 그래서 고집도 피우는 거고요. 아집도 생기는 거고요. 폭행도 일어나는 거고요. 상상하지도 못할 나쁜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긴다 그러죠. 그럼 뭐라 그래요? 배짱 같은 게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다 마음에서 하는 건데 훈련하는 것만큼 집이다. 한 단어 더 붙여보죠. 이 히브리 말이요,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 재밌어요. 저는 히브리 말에 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한 단어씩이라도 배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N자를 하나 붙여요. 랩은이라고 해서 여기에 N자를 하나 이렇게 붙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디귿자 짧게 쓰는 것처럼 거꾸로 쓰는 건데, 이것이 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끝에다 쓰면 이렇게 길어져요. 이렇게 길어집니다. 너무 재밌는 건 랩은이라고 있는데, 랩은이 뭐냐면 벽돌이에요. 벽돌. 바벨탑 쌓은 거.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간에 하여튼 바벨탑은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바벨탑을 쌓을 때 여기 바벨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무슨 단어냐면 이게 바벨, 그래서 집이 두 개 있어요. 집이 두 개. 바벨. 비읍자가 두 개 들어간다. 그 말이랑 똑같죠. 놀라운 사실은 두 집에서 훈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집에서도 훈련하고 자기 집도 쌓고, 그래서 바벨, 갈라지다, 분열하다, 언어가 여러 사람으로 갈라지는 그런 사건이 생긴 것이 그 바벨탑의 사건 아닙니까? 놀라운 거. 이게 거기에서 역청을 갖다가 진흙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쌓았더라. 이런 단어가 거기 나와요. 벽돌이라는 단어가 이 랩은이라는 단어인데, 마음에 계속 신실하게 이 눈이라고 하는 단어, 이 눈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신실하다. 그래서 랩은이라는 단어가 마음의 신실을 얘기해. 매일 역청과 그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듯이 계속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벽돌 찍듯이 산다. 그리고 그것을 성 쌓기 시작해. 집을 짓기 시작한다는 거죠. 한번 당신을 돌아보십시오. 자녀들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한 6살까지 아이하고 그 다음에 한 10살까지 아이하고 달라요. 6살 아이를 대우하던 것이 10살짜리 아이를 대우하는 거하고 똑같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10살짜리 아이하고 15살짜리 아이하고는 다른 아이입니다. 15살짜리 아이가 18살 돼도 또 다른 거예요. 3살, 5살, 이제는 더 빨리 움직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아이가 거기에 있으면 가정의 시스템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근데 달라지지 않고 어릴 때 했던 그 말로 계속해서 한 20년 똑같이 키우고 계시다. 당연하게 그 집은요, 절대로 제대로 된 집이 아닌 거죠. 각자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이야기 따로 하고 아버지 이야기 따로 있고 큰 자식 이야기 따로 있고 막내 자식 다 달라. 말이 다 달라요. 일부러 갈라져라 그러지 않아도 바벨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왜? 신실하니까. 자기 마음에 신실하면 바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연습을 하면, 당신 마음을 열심히 연습하면 거기 벽돌 생기는 거예요. 벽돌이 많아지면 집 짓는 거죠. 집이 많아지면 바벨이 생기는 거고요. 바벨이 많아지면 망하는 거죠. 흩어짐이 일어나는 거죠. 슬프죠. 이거보다 슬픈 일이 또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얘기예요. 우리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성장하려면 마음의 언어가 바뀌어야죠. 우리는 마음판을 새 판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내 마음을 쉽게 그렇게 새 판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오늘도 성장을 얘기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언어는 똑같은데, 자기 속에 미움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 미움이라는 게요, 참 대단한 에너지인 거예요. 이 부정적인 에너지, 여러분 아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 그게 엄청난 에너지인 거예요. 억울함이요. 저는 보통 때는 그렇게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 딱 내가 해야 될 그거 내가 해야 될 거 임무 같은 거 있잖아요. 책임 같은 거, 그거 딱 하고 나면 에너지가 싹 없어져서 쫙. 그런데 억울하잖아요. 이게 썩은 감정이기 때문에 에너지가요, 그 속에서 열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그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언어의 공간이다 라고 했지만 이거 에너지 공간입니다. 에너지 공간. 나쁜 일일수록 에너지가 너무 많이 쏟아져요. 좋은 일은요, 그때 좋았다가 에너지가 막 쏟다가 그 다음에 또 없어져. 그런데 이 나쁜 일은 내가 이를 악물고 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이를 악물 때마다 에너지가 솟아. 내가 지금 엎어질 시간도 없어. 내가 잠잘 시간도 없어. 내가 넘어질 시간도 없어. 내가 밥 먹을 시간도 없는 사람이야. 내가 성공해가지고 내가 그놈한테 반드시 보여줄 거야. 이런 거. 이해가 되셨어요? 불면증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에너지가 넘쳐나서 그렇죠. 어떤 에너지? 싫은 에너지, 아픈 에너지, 괴로운 에너지, 그런 에너지요. 그러므로 에너지의 공간이다. 또 이게 에너지의 공간뿐만 되겠습니까? 여기가요, 상상의 공간이죠. 상상의 공간. 일어난 일은 하나짜리인데 10개짜리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100개짜리로 상상을 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남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이 됐는데 아내가 집에서 생각하다가 여기서 많은 엉뚱한 생각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남편이 조금 늦었어요. 거기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안 받아요. 이 사람이 무슨 사고라도 났나? 아니 뭐지? 금방 오겠다 그랬는데 왜 안 오지? 그러면서 상상이 막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남편이 상상 속에서 죽었어. 죽으니까 자기가 재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생각해가지고 벌써 다른 남자하고 요번에 살 때는 이런 남자하고 살아야지 막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 있다는 사실도 이게 마음의 이야기. 상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마음이 변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1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일 수도 있고요. 이 마음이 다음 10년을 또한 주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모국어가 여기서 마음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생각은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정보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1, 2, 3, 4 조금씩 변할 수는 있어도 마음의 감정의 언어는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벽돌 만드는 사건, 그래서 집을 짓는 일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죠?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전쟁을 이긴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성을 다스리는 것보다 어렵다. 자기 한 마음 이거 하나만 좀 잘 다스릴 수만 있으면 세상을 얻는다. 엄청난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기가 막히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바람이 조금 불어요. 그러면 이 마음에 바람 부는 것 때문에 한 번도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죄도 짓는 그런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 피는 일들도 생기죠. 이 마음속에 맨날 벽돌 짓다가 나는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지겹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이 지겨워지는 어느 날
가만히 쳐다봤더니 회사에서 일하는 그 미스디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옆 편에는 오늘 아침에도 신경질을 냈는데 그 바람, 마음의 언어에 생각지도 않은 바람이 불면 이게 사건을 만들죠. 보면 볼수록 더 예뻐지는 거예요. 우리 옆 편에는 맨날 늙어가는데 여자는 싱싱한 거지, 그렇지? 머릿속에 바람을 피는 사건이 생긴다. 여러분, 바람은 불어도 되는데 피면 안 되는 걸 아시죠? 그런데 새바람, 내 인생을 좀 바꿔주십사고 엉뚱한 사건, 그것도 남자만 그렇습니까?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래서 이 마음의 공간에는요, 바람이 필요해. 왜? 자기가 맨날 똑같은 벽돌을 짚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바람 불기를 바래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바람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 마음의 공간을 위해서 성령의 바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좋은 바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왜 배우는지 아세요? 좋은 바람을 불게 하는 언어들을 당신이 가지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과 이런 것들이 때에 맞춰서 이게 척척척 생산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야 새로운 언어들이 생기는 거예요. 바다가요, 왜 바람이 불어가지고 폭풍이 치는지 알고 계시죠? 그래야 한번 뒤집지. 그래야 한번 이게 이렇게 순환이 되지. 그래서 폭풍우가 또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폭풍우가 한번 불기 위해서는 바람이 일어나야 돼. 그런데도 그 폭풍이 일어나면 새로운 언어를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가지고 가슴 치면서 주저앉아갖고 내 팔자 왜 이러냐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보내주시고 저런 이야기도 생기고 이런 사건도 경험하고 저런 사건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만나게 하고 저 사람도 만나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왜요? 변화하라고. 변화는 앞에 건너갈 강 있는데 뒤에는 절벽이 있어서 뒤로 돌아갈 수 없어야지만 강을 건널 수 있대요. 그래야 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우리 보통은 앞에 강이 있는데 뒤에 절벽이 있으면 이 강 건너가는 게 훨씬 쉬움에도 불구하고 뒤로 돌아서서 한 발짝이라도 저 강 건너려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 절벽에 걸터 앉아가지고 거기서 머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성장학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성장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새로운 언어를 그래브하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를 딱 자기 것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공략을 하고 자기가 건축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성장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다시 절벽에 걸터 앉아서 자기 인생이나 한탄하고 팔자나 타령하는 그런 사람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십시다. 우리 이제서부터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언어들이 또한 소개되어질 텐데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패밀리가 온다. 우리 모두가 성장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삶을 사십시다. 잘 사십시다. 잘 살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